예, 오늘도 근계적법 두 번째 시간. 예. 자, 근계적법은 어떤 그래피컬한 메소드이긴 한데 여러 가지 지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한계도 있지.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루트 코스는 이 지어 시스템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버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페르프 시스템을 계속 봐왔고, 우리 페르프죠. 페르프 시스템, 이 페르프. 여러분들은 이제 그 피드백 제어 시스템 이런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딱 보면은 신호의 흐름이 좀 느껴져야지. 저 레퍼런스가 들어가서 에러가 개선돼서 제어기 개인 급해서 입력이 만들어져서 저게 플랜트의 부동기를 갖다 돌릴 것이고, 구동기를 돌리면 Y라는 출력을 갖다 센서에 감지해서 센서 감지하는데 노이즈 V가 또 타고 들어가. 그리고 센서라는 것이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센서도 일종의 다이나믹스를 가질 수 있다. HS. 그래서 여기서 이제 LR 계산하고, 다시 얘기하자면 이만큼은 어떤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연산이죠. 그러니까 제어 입력을 내보내는 이 길목의 인터페이스, 센서 값을 받아들이는 이 길목 인터페이스. 여러분들 이제 그 모터 제어 실험에서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죠. 교과서에서는 이제 블럭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빠지면은, 자동제어를 배웠는데, 뭐, 블록 모르겠다. 야, 뭐, 한 학기씩 배웠는데, 뭐, 블록만 왔다 갔다 하고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이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보면, 그리고 디지털 제어 시스템은, 요 룹이 제어 주기마다 연속적으로 순환한다는 거예요. 실험에도 이거 과도하게 이렇게 하거든. 기억하기 좋게. 이제 샘플링 타임마다 또는 제어 주기마다 이 룹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이 출력이 R, 레퍼런스를 팔로잉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어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그런데 목표 값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과도응답의 형상이 이 폴H에 따라서 그 전달함수의 분모의 근이죠. 그 폴H에 따라서 이 과도응답의 형상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과도응답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시스템의 그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통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제어기의 역할이라는 것은 사장에서 자세히 나왔지만, 제어기 나왔지만 일종의 이 어떤 플랜트는 고정된 거죠. 플랜트는 고정된 우리 제어 대상이니까 플랜트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개조하는 거죠. 뭔가 개조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고정된 플랜트에 대해서 이 제어기를 붙인다는 의미는 이 플랜트 다이나믹스 GS를 이 클로즈드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 TS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오리지널 플랜트가 GS라는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어기 DCS에 의해서 피드백을 걸므로써 R에서 Y로 가는 다이나믹스는 TS로 바뀌죠. 그래서 PD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댐핑 효과를 주고 PI 제어 효과 같은 경우는 시스템 타입을 하나 올려서 정상 상태 고차를 감소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비례 제어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의 스티프니스, 스프링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미분 제어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의 댐핑 코피션트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개인에 의해서, 제어기 개인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사장에서 했었지. 그래서 또 이거 옆방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 지난번 한번 저기 소리가 막 타고 들어왔잖아. 오늘도. 그래서 캐릭터리스티케이션,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은 특성 방정식, 결국 이 클로즈룹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분모를 이꼴 0, 이걸 우리가 특성 방정식.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니까 특성 방정식이죠. 여기서 이제 요 DC라는 것이 이거 참, 예. DC라는 것은 이제 제어기의 전달함수가 되고, 예. 그래서 근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 파라메터에 대한 이 클로즈드 시스템의 결국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죠. 그 루트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루트로커스는 자, 특성 방정식을 일단 이 루트로커스 폼으로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어떤 관심 있는 파라메터 오브 인터레스트,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메터가 K, 이 K가 반드시 제역이 개인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플랜트 파라메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페르프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파라메터에 관심 있는 한계,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싱글 파라메터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이 파라메터 K에 대해서 이 특성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라. 그러면 이 LS는 AS분의 BS라는 분모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LS는 뭐 여기서 보면 이 룹 트랜스퍼 펑션, 이 룹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이 전달함수들을 다 곱해준 것이 바로 이 LS에 해당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지. 내가 좀 틀린 말 했지. 왜냐하면 그럴 때 이제 이게 이 K가 제역이 개인 K인 경우가 되는데, 어쨌든 이 DGH를 1 플러스 DGH를 1 플러스 KLS 형태로, 지금 말한 룹 트랜스 펑션은 이거죠. DGH 1 플러스 DGH를 1 플러스 KLS 이퀄 0 형태로 일단 정리를 해줘야 돼. 루트로커스를 그리기 편한 폼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LS를 일반적으로 AS분의 BS 분모분의 문자를 갖고, 그래서 루트로커스라는 것은 이 개인 K가 이 개인이 꼭 제역이 개인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어떤 플랜트의 파라메타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이 클로즈 룹 시스템의 근, 즉 폴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그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제역이 PD, PI, PI들 보면 이런 폼을 가질 텐데, 보통 이제 PD 제역 개인의 B 알파, 그다음에 PI 개인의 B 베타 이렇게 둘 때 PID 개인의 경우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정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K를 변화시키는 루트로커스를 그걸 이제 제너레이션하는 게 이제 보통이죠. DC 모터에 의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도록 하고, 그래서 루트로커스를 그 플로팅하는 가이드라인은 이 두 개만 알면 웬만큼 다 나온다겠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예,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루트로커스의 출발점. 출발점이라는 것은 개인 0일 때지. 개인 0일 때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출발점이죠. 출발점은 당연히 LS의 폴이죠. LS의 폴. 도착점은 LS의 지로죠. LS의 지로. 그러니까 개인 0일 때는 얘가 0이니까 AS 이퀄 0이 되잖아. 개인이 무한될 때는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개인이 무한될 때 얘가 0이 되잖아. BS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LS의 폴에서 출발해서 LS의 지로로 도착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지. 또 하나는 그 실수축. 이거 내가 얘기 안 했더니 계속해서 지금 그죠? 무시했더니 또 계속해서 그러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걸 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무시해 봅시다. 계속 언제까지 그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수축 고동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루트로커스는 LS의 폴 제로 중에 실수축에 있는 폴 제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실수축의 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축의 제로가 있잖아요. 여기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LS의 폴 제로잖아. 아, 이거 참. 예, 그래서 출발점, 도착점을 알면 뭐 대략적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축에서 루트로커스라는 것은 LS의 폴제로의 실수축상 폴제로 홀수계의 왼쪽. 아, 참, 이거. 여기 돼 있죠? left of the odd number of four and zeros. 그렇게 되는 거지. 예제를 통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폴에서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출발점인데,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지. 그림이 좀 작은데. 얘는 어떻게 돼요? 홀수계 왼쪽이 이쪽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인 0일 때야. 요거 개인 0일 때. 개인 0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LS의 폴이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4개가 있는데 이게 출발점이죠. 그 출발점이 하나, 둘, 셋, 넷. 도착점은 LS의 G로인데 S 이꼴 마이너스 1 짝이 안 맞을 때는 이렇게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1은 도착점이니까 야, 이게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은 개인이 무한대일 때거든. 그러니까 여기 가까워 보이지만 여기 가까워 보이지만 개인이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해야만 거기에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근데 요 K 이꼴 0에서의 폴이 K 이꼴 아니 저기 S 이꼴 0에 있는 폴이 S 이꼴 마이너스에 있는 G를 만날 때까지 뭐 개인이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까지 요 거리를 가는 거거든. 근데 얘는 개인이 0일 때부터 개인이 무한대일 때면 어디 뭐 얼마든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루트로커스를 보고 이 거리를 보고 이제 그 속도가 같은 게 아니지. 네. 그렇죠? 아무리 가까워도 그 가까운 폴 제로가 연결돼 있다면 그거는 이제 무한대 개인이 무한대가 돼야만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개의 폴은 뭐 이게 이제 얘가 얘를 갈까 이리 갈까 예상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 루스 스테빌리티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루트가 이 라이트 푼을 넘어갈지 아닐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라이트 플랜 넘어간다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요 넘어가는 포인트, 요때의 개인 K스타가 요때도 마찬가지죠. 요때의 개인 K스타 요걸 이용해서 1 플러스 KLS를 0을 이 분모가 4차니까 이제 4차 방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4차 방식 쭉 정리돼 이꼴 제로 해가지고 요거에다가 이제 그 루스 어레이를 구성해서 그 루스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이쪽 넘어간다면 개인은 0에서 K스타까지가 안정 영역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얘는 이 RHP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예제는 딱 봐도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그만합시다. 자꾸 이제 시간 걸려서. 그러니까 요 두 개, 요건 뭐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야. 출발점, 도착점, 그리고 실수축 거동. 그것만 알면 대략적인 모양이 나온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LS의 전달함수가 이런 모양인데, 자, LS가 어떻게 돼요? S에 S 플러스 4에 스퀘어 플러스 16분의 1. 그러니까 이러한 그 LS, 이게 이제 그대로 플랜트의 전달함수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만약에 비례저가 붙었다. 이런 경우지. 물론 이제 LS라는 것은 이제 플랜트 전달함수와 제어기 전달함수, 센서 전달함수가 복합적으로 이제 묶인 건데 가장 간단한 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러한 플랜트에 비례 제어기가 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죠. 이렇게 보면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비례 제어기, 피 컨트롤 케이스죠. 이렇게. 실수축, 그러니까 S 있고 0에 LS에 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j. 여기에 이제 근이 있다. 이거. 홀수의 왼쪽이니까 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는 뭐 그림 답이 나와 있지만, 요게 안정 영역이죠. 요때가 이제 K 꼴 K 스타가 되는 거지. 요게 이제 K 꼴 K 스타가 되는 거지. 요거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K스타 값을 구하면은 예를 들어서 K스타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뭐 K가 50일 때에 그 페르프 시스템의 폴 3개를 구하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K가 50 넣어가지고 이거 3차 방식을 풀면 되겠지만 어디 있을까요? K가 50일 때는 요 사이 어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어디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K가 50일 때의 그 페르프 시스템의 극점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요 극점 3개가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쭉 이동해서 여기는 이제 도착점이 다 무한대인데 다 무한대로 가죠. 여기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결국 이제 무한대로 가고 여기 오면 이제 제로가 파이나이트 제로가 없으니까 제로는 무한대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인공위성 뭐 자세적 문제에서 어떤 강체 모드만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플랜트 전달함수는 이렇게 S 스퀘어분의 1이 되고 그다음에 P 컨트롤, PD 컨트롤, 그다음에 리드 컴펜세이터라는 얘기를 했죠. 이 3가지를 적용했을 때 뉴트로코스의 변화. 네. 뭐 리드 컴펜세이터 같은 경우는 PD 제어와 사실상 그 어떤 그 물리적 성질이 같다고 했는데 단 요 P 값이 요 G 값보다는 훨씬 커야 한다는 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플랜트 전달함수는 계속 뭐죠? 이거죠? S 스퀘어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네요. LS는 이렇게 되는 거죠. L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LS의 폴은 여기에 하나, 둘, 마이너스 12에 또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LS의 제로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 개수의 중이니까. 여기는 짝수 개수의 쪽이잖아. 여기는 폴이 여기 이제 루트로코스가 없겠지. 로코스가 없을 것이고 이 마이너스 1은 도착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해 와야지. 도착해 와야 돼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2는 이쪽으로 출발하죠. 출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LS 분모가 3차니까 이건 3차 시스템이지. 페르프 시스템은 3차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특성 방식은 3차 방식이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죠. 얘는 왜 이리 갈까? 그렇죠. 얘 도착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 있겠죠? 얘 마이너스 12에 있는 폴이 그냥 마이너스 1을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면 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예상하기 좀 힘들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폴은 되게 제로 쪽으로 약간 힘을 받아요. 제로 쪽으로 힘을 받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장에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 플러스를 서로 밀어내죠. 근데 플러스가 있어 마이너스 쪽으로 끌리죠. 그러니까 약간 끌리죠. 이렇게 끌리는데 마이너스 12에 있는 볼이 쭉 오다가 보니까 여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으니까 얘가 오기 전에 얘가 먼저 여기까지 왔어요. 대칭으로 가야죠. 항상 복수수근이니까. 딱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또 만나지. 그래서 여기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것도 연습해 보면 이때는 근데 P가 마이너스 4로 좀 가까이 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2였는데 마이너스 4로 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발해요. 얘도 출발하는데 얘는 어딘가에서 도착해 와야죠. 근데 출발했다가 꺾어지기 전에 근데 얘를 먼저 만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폴제로가 서로 짝을 지었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적당하게 이제 P가 이제 마이너스 9에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출발해 오죠. 이렇게 얘도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출발을 했는데 얘는 도착해 와야죠. 요거는 잘못됐죠? 요거 파란색으로 칠하면 안 되지. 요거 그림 잘못됐다. 몰랐는데. 이건 홀수의 왼쪽이니까 이거 교과서도 가끔 보면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예. 여기 파란색으로 칠하면 안 되지 이거. 예.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알로코스 커맨드 그리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쭉 오다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 이렇게 오다가 얘는 이렇게 갔는데 이거 참 애매모호하지. 여러분들이 한번 난 여러분들 알로코스 커맨드를 그린 다음에 마우스 딱딱 찍으면 그때 개인값이 나오잖아. 딱 찍으면 그때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LS가 3차니까 페르프 시스템 극점은 3개가 될 텐데
어떤 포인트를 딱 찍으면 그때 개인값이 딱 나오죠. 그러면은 요때의 개인값 나올 수 있겠지. 요때는 두 개의 근이 딱 그 실근 두 개 중근을 갖는 경우고 세 번째 근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참 모르겠네. 이건 어딘가 있을 텐데 뭐 어쨌든 따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코스의 모양은 이렇게 변할 수는 있는데 가장 기본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루트코스가 LHP에 있느냐 RHP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조금 더 따진다면 그 루트코스가 실수축과 만나는 점 또는 허수축과 만나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지. 예,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고 오늘 보면은 이제 콜로케이티드 시스템 또 non collocated 시스템이란 그런 예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플렉서블 모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진동 제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강체 모드만을 생각한다면 이런 예가 나오지 않는데 한마디로 이제 콜로케이티드, non collocated 뭐냐면은 이 센서와 액추에이터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non collocated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센서와 구동기가 같은 방향이다. 센서와 구동기가 같은 방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예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2장에 이 예제가 있었죠. 여기 이제 그 뭐 인공위성 그 어떤 애티튜드 컨트롤 자세 제어 문제에서 그 액추에이터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가 있는데 액추에이터 TC 입력에 대해서 세타1의 출력은 요건 이제 콜로케이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액추에이션 방향과 실제 그 여기 회전 방향을 센싱하는 센서의 방향이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콜로케이티드 우리말로 하면 이게 아마 동조화된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콜로케이티드 그러면 동조화된 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액추에이터는 여기 세타1 쪽에 달렸는데 이 세타2를 재어야 되겠다. 근데 이 세타1과 세타2 사이에는 플렉서빌리티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연속계인데 이렇게 연속 빔이죠. 빔인데 이 빔에서 퍼스트 내추럴 프리퀀시 그러니까 첫 번째 고유진수 모드만을 고려한 게 요 모델이거든. 럼프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두 번째 고유진수까지 고려한다면 하나 더 그리죠. 보통 근데 진동 모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그게 왜냐면 거의 결정을 해버리거든. 나머지들은 굉장히 진폭이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액추에이션은 이렇게 이제 이 방향으로 해주는데 세타2는 어떻게 돼? 이게 플렉서빌리티에 따라서 이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액추에이션 방향과 센싱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제어라는 것은 에라의 개인을 곱하는 건데 역진자 문제가 그런 거죠. 이렇게 넘어지면은 당연히 액추에이션을 이쪽으로 해줘야지 이게 세우잖아. 근데 이게 플렉서빌리티가 있어가지고서 액추에이터 에라가 플러스인데 이걸 더 넘어뜨리는 방향 액추에이션 해주면 안 되잖아. non 콜로케이션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에라의 방향에 따라서 그 액추에이션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 세타2는 이제 강치 모드로 생각하면 이 방향을 제어하는 거죠. 근데 이 진동 모드 때문에 이게 세타2가 이렇게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바꿀 수가 있잖아. 그 전달 함수가 바로 요건데 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달 함수를 보면은 S 스퀘어는 이건 리지드 바디 모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S 스퀘어 플러스 AS 플러스 B는 플렉서블 모드의 퍼스트 모드. 왜냐하면 이게 연속계거든. 빔이라는 건 연속계인데 연속계를 갖다가 투 럼프드 매스로 가정한 모델이 오거죠. 그럴 때 만약에 세컨 모드까지 고려한다. 그럼 2차 방정식 여기 하나 더 붙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서드 모드까지 고려한다. 2차 하나 더 붙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퍼스트 모드까지만 고려한다면 그 2차 항이 하나 더 나타나는 거지. 예. 이건 예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건데 예,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 컨트롤 문제에서는 가장 상식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예제를 하면서 이런 거를 익혀두는 게 매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버의 루트로코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콜로케이트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이 안 되죠? 콜로케이티드 시스템인 경우에는 거기에 또 이제 제어기를 갖다 리드 컴펜세이터를 붙였거든. 그러면 이제 요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0.1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림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제로가 LS의 폴제로가 워낙 가까우니까 분명히 얘들은 서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얘도 1리 가는 게 아니라 2리 간다는 겁니다. 이 콜로케이티드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나머지는 마찬가지죠. 홀수계 왼쪽이니까 제로는 이렇게 도착해 와야 되고 얘는 출발해서 그림이 작긴 한데 얘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들이 만나서 한 명은 여기로 가고 하나는 이리 와서 만나서 하나는 또 갈라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non collocated 시스템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이것도 사실 허수에 걸친 건 아니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 마이너스 1만큼 이제 떨어져 있어서 원래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일리 갈 것이냐, 이리 갈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 근데 이 경우는 넘어가더라.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뭐 또 로스 스테빌리티로 여러분들이 따지면은 이게 최소한 이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여러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건 뭐 컴플렉스 멀티플 루트라고 돼 있는데 뭐 비슷한 예제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 LS에 이것도 이제 어떤 LS를 어떤 플랜트 전달함수로 가장 심플한 케이스로 보고 여기에 이제 어떤 P 지역이를 붙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가장 간단한 예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점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제 여기 이게 출발점이죠. 여기, 여기. 근데 홀수계 왼쪽이니까 얘는 이쪽으로 출발해야지. 얘는 이쪽으로 출발해야 되고 얘들은 근데 이렇게 왜 만나러 올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기 힘드네. 예상하기 힘든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RHP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이게 안정성 한계죠. 이걸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게 이제 RHP가 되고 이게 이제 LHP가 되는데 랩터 플레인.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넘어가고 또 이게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건 또 조금 예상할 수가 있죠. 얘들은 이제 서로 만나서 충돌해서 이제 어떻게 갈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예, 이거 조금 예상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또 위로 가서 만나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것도 아주 대칭으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갈라지고 있는데 예, 뭐 이건 뭐 실제 그려보기 전에는 참 예상하기는 힘들다.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알고 싶다. 그럼 그 루트로코스에서 그 무한대 고동 인피니티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까지 알면 그것도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지. 자, 그 다음에 다이내믹 컴펜세이션. 이건 우리가 사장에서 PD, PID 지역의 특성을 얘기했었는데, 그거의 반복이죠. 예, 반복인데, 루트로코스 상에서 이 PD 제어 또 PI 제어의 PD 제어와 PI 제어가 루트로코스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게 이제 오해 사절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오해사일절은 뭐 제목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D 컨트롤과 리드 컴펜세이션 이거는 사실상 그 물리적 특성이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PD 제어기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고 리드 컴펜세이터는 뭐 이렇게 이제 미분 텀에다가 1차 로우 패스 필터를 걸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를 걸었다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럴 때 보통 이제 이 G1은 이제 뭐 G1은 알파라고 보면 돼요. 이건 이제 어떻게 되죠? D분의 KP였죠? PD 개인의 P. 그리고 비율이라고 보면 되고 P1은 당연히 여기 썼죠? 예, 요 G1보다는 훨씬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로페스 필터를 적용하는 이유는 어떤 게 KDS, 이게 에라 시그널을 미분하는 그 어떤 과정에서 센서 노이즈의 증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막아주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를 걸어준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리드 컴펜세이터는 PD제어와 같은 댐핑 효과를 줍니다. 그런데 이 S 플러스 P1 분의 1이라는 이 로우 패스 필터가 더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근계적을 그릴 때는 여기 봐도 이제 우리가 PD 제어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두 개잖아요. KP, KD 또는 KD 알파 두 개인데 리드 컴펜세이터는 K, G1, B1 세 개로 늘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세 개인데 다 디자인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개를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P1, G1을 고정시키고 K를 변화시켜보죠. 그래도 스펙을 만족하면은 오케이. 근데 그래도 스펙이 만족 안 돼. 그럼 P1 지화를 또 변경시키고 K에 대한 루터로 것을 그려. 이걸 갖다 반복하는 거지. 요 예제가 교과서에 하나 있는데 요거죠. 자, 요 예제가 그건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제 리드 컴펜서이터의 그 파라메타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숙제할 때 이렇게 다 플롯 해야 됩니다. 그 스텝 커맨드를 이용해서 다 플롯 해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숙제를 내도록 하세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걸 왜 리드 컴펜세이터라고 하느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요 리드 컴펜세이터의 페이지를 보면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페이지 리드 한다는 거야. 리드 앞서간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번역서에는 아마 이걸 갖다가 앞선 보상 이렇게 앞선다, 앞선 보상 이렇게 아마 번역을 했을 것 같아. 앞선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리드한다, 리드 컴펜세이터라는 의미는 원래 미분 제어가 그거죠. 미분 제어라는 것은 미분 제어가 뭘까요? 미분 제어는 LI 기울기니까 미리 대처하는 거예요. 미리 대처하는 거가 되는 거죠. 미분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이잖아요. 그지? 적분제어는 반대지. 적분제어는 미리 대처가 아니라 그동안의 LI 이력을 보는 거지. 그동안 에라가 상당히 컸다면 더 많은 액추에이션 인풋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적분 제어죠. 비례 제어는 그냥 현재 값만 보는 거예요. 현재 오차. 그리고 현재 오차만이 기준이 되는 게 비례 제어고 미래 값을 갖다 미래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 미분 제어고 과거의 히스토리를 반영한 것이 적분 제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PID 제어의 각각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제인데, 자, 이런 이제 매스 샘플 시스템, S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전달함수를 갖는 매스 샘플 시스템에 PD 제어기를 적용했을 때 그림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 예제는 이제 그렇죠. 미분 PD 제어를 적용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LS는 DC 곱하기 GS. 그러니까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LS의 폴은 0과 마이너스 1. 이렇게. S 이퀄 0, S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K에 S에 S 플러스 1 분의 S 플러스. 사실 이런 건 이제 2차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 근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근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도 요 정도밖에 어떻게 못 내지. 뭐 미리 얘기하자면 3차 시스템만 해도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근을 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3차 시스템이나 4차 시스템인 경우에 시험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에서 손으로 풀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보를 주죠. 정보를 줘가지고 충분히 근해 공식 근해 공식 2차 시스템은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이제 우리가 두 개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 3차나 4차로 넘어가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근데 세 번째 근이나 네 번째 근을 갖다가 뭐 고정시킨다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손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지.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맨랩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예제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로는 이제 마이너스에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요 실선, 이 솔리드 라인은 뭘까요? 이 솔리드 라인. 이거는 제어기가 비례제어인 경우죠. 이런 경우죠. 비례제어인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비례제어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비례적 개인을 증가시키면은 쭉 올라가서 어떻게 될까? 댐핑이 점점 약해지지. 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폴이 여기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클로즈 폴이 두 개 있다. 요 각도의 사인 값이 제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증가시키면 증가시켜서 제타가 점점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점점점 댐핑은 약해지고 그 얘기 뭐예요? 과동답의 진폭이 점점점 심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P제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PD제어를 적용해서 이 루트로커스를 이쪽으로 꺾어버리죠. 꺾어버린다는 의미는 이 세타가 커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점점점 댐핑이 커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도착에 와야죠. 도착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점점 개인을 증가시킬수록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딱 실수축에서 만나는 요때는 S1, 2가 이제 중근이 되는 거죠. 중근을 갖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는 마이너스 1 만나러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리드 컴펜세이터를 적용한 경우에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플랜트는 SS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다음에 리드 컴펜세이터는 이렇게 그러니까 P1이 20이고 G1이 2인 경우 두 개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죠. 솔리드 라인, 대시드 라인. 그러니까 솔리드 라인은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리드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드의 폴. 그러니까 P1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P1이 20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점선이고 가만 있어 보자. 예, 내가 헷갈렸습니다. 이 솔리드 라인은 뭘까요? 이 솔리드 라인은 이 PD 제어 맞나? 그렇죠. 내가 지금 보고서도 지금 그러네요. 이 솔리드 라인은 PD 컨트롤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 도티드 라인은 대시드 라인은 리드의 폴 P1이 마이너스 11대와 21대 두 가지를 또 비교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1대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그 마이너스 21대 출발이 오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얘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여기서 만나서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맞나? 네. 하나, 둘. 예. 그 다음에 리드 폴이 마이너스 10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0에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출발하죠. 여기도 이제 출발하는데 얘가 이 마이너스 2에 있는 요 지로를 빨리 만나버리는 거예요. 빨리 만나니까 얘들은 오다가 꺾어져 버렸지. 이렇게 꺾어져 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슷한 그림이지.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루트로커스를 이용한 그 제어기 설계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출발은 이 스펙, 뭐 예를 들어서 라이즈 타임에 대한 스펙, 그다음에 뭐 오버슈트에 대한 스펙, 어쨌든 이런 과동답 스펙으로부터 이 그 클로즈 룹 시스템 전달 함수의 제타 오메가 n 그러니까 클로즈 룹 시스템의 지배극점이란 말을 했는데 지배극점의 제타 오메가 n을 갖다 먼저 이걸 환산해 줘야 되지. 이 환산할 수 있는 식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이 환산을 통해서 오메가 n과 제타를 구하면 여기서 도미넌트 폴 S1, 2 그러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 이걸 계산할 수 있죠. 시그마는 제타 오메가 n, 오메가 D는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스퀘어 오메가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겠지.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오메가에는 6보다 커야 되고 제타는 0.5보다 커야 된다. 제타가 0.5. 제타는 사인 세타와 같죠? 요 세타의 사인 값이 제타니까 세타는 사인 세타 2분의 1, 30도. 30도. 그러니까 30도 라인 안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이거 봅시다. 요게 제타 라인이죠. 요것도 대칭을 그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내추럴 프리퀀시가 6보다 커야 돼. 내추럴 프리퀀시는 어떻게 돼요? 요거와 요거의 스퀘어 루트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그 루트까지의 거리. 자, 그림이 좀 작은데 요 거리가 오메가 n이죠. 그리고 오메가 n이 6인, 여긴 근데 실로 했죠? 약간 여유를 둔 것 같아. 여유를 둘 수 있죠. 근데 어차피 그 영역 바깥인데 왜 7로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오메가 n 라인은 요거죠. 요 반원.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이 두 개의 스펙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여기죠. 요 빗금층 영역에 그 클로즈 룹 시스템 폴이 위치하면 스펙을 만족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K 이퀄 70일 때 70일 때 폴이 아주 가까스로 영역 바로 바깥에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영역에 살짝 바깥쪽.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했더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 여기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TS를 구해야 되지. TS를 구해서 이건 1 플러스 DG 분의 DG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서 여러분들 이제 스텝 명령을 이용하면 이렇게 스텝 리스판스를 구할 수 있잖아요. 구했더니 그 라이즈 타임은 만족하더라. 뭐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오는 라이즈 타임의 정의가 뭐 나도 기억 못 하거든. 뭐 어떻게 돼 있잖아.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응답이 뭐 90% 도달할까지의 시간이라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거는 내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라이즈 타임보다는 이 세틀링 타임에 대한 스펙을 더 잘 주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세틀링 타임과 오버슈트에 대한 스펙을 주는 게 보통입니다. 라이즈 타임과 오버슈트보다는 이 세틀링 타임과 오버슈트 스펙 두 가지로부터 제타 오메가 n을 갖다가 끌어내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시뮬레이션 했더니 이거 보세요. 약간 20% 넘었잖아요. 이렇게 조금 넘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버슈트가 20% 넘었기 때문에 이건 뭐 스펙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돼? 이때 이제 결정한 것이 이게 이제 개인이 70일 때 그리고 P1과 G1을 여기 있네요. 여기. 요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리드 컴펜세이터의 P1, G1은 10과 2로 고정하고 K를 변화시킨 노트로 코스지. 이게 좀 이게 난감한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P1, G1을 그 많은 값 중에 어떻게 선택해? 그렇잖아요. 하나의 그냥 이기젠플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도미넌트 폴이 꼭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도 문제 없잖아. 여기 있어도. 그렇죠? 여기 있어도 문제 없고 여기 있어도 문제 없죠. 뭐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 응? 뭐 주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무조건 이쪽 너무 이 도미넌트 폴을 갖다 왼쪽으로 몰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참지 말고 얘기해 보라니까. 알고 있는데 시스템 비용이 비싸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난 사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있죠.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했잖아. 생각날 것 같은데? 뭘 잃어요, 그러면? 이 생각 안 나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제어 시스템을 볼 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걸 생각해야 돼. 잃는 거. 센서 뭘, 노이즈가 커지는 건가요? 지금 잠깐 줌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컴플리먼터리 필터가 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 그렇죠. 노이즈 증폭 가능성이 있죠. 그 얘기하고 싶었지? 예, 맞아요. 노이즈 증폭 가능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봐도 이 영역에서 살짝 바로 붙어 있는 점을 선택했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P1 지원을 이걸 선택하는 것이 이게 뭐 진짜 무슨 얘기예요? 바닷가에 모래 아래에서 진짜 뭐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뉴트로코스의 한계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타임 시뮬레이션, 타임 리스폰스를 봤더니 20%를 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RL 툴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조정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조금 튜닝을 한 거지. 파인 튜닝을 했더니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렇게. P1은 13, G1은 이건 그냥 뒀네. G1은 고정시키고 P1 값만 약간 느렸어. 느리고 개인이 K가 91일 때의 시뮬레이션 했더니 만족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시험이니까 시험 문제 내기 참 곤란하지.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뭐 답으로 딱 떨어지는 걸 내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 여러분들 과제 숙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알로커스나 RL 툴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튜닝을 해보세요. 예. 이거는 이제 내가 그냥 참고로 뒀는데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거 이제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될까요? PD 제어기 같은 경우에 알파가 이건 이제 PD 제어기 케이스죠. PD 제어기 알파가 6일 때, 알파가 10일 때 알파가 6일 때는 루트로코스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안정한데 알파가 10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또 플랜트가 3차 시스템이잖아. 뭐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자, 요게 안정성 한계죠. 안정성 한계. 요때 K 값이 우리 관심 있지? K 값을 구했나요? 안 구했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루스 테스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여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면 알겠죠. 딱 보니까 K 100일 때는 발산하고 있지. 그러니까 K 스타는 요거 사이지. 그러니까 K 스타는 분명히 150과 100 사이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 숙제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 난 루스 테이블 만드는 거 너무 귀찮아. 나는 시뮬레이션으로 찾고 말 테다. 그럼 찾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100에서 90, 75 해가지고 그럼 딱 정확하게 그냥 이건 뭐 어떻게 돼? 이건 감쇄도 아니고 그게 더 어렵겠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거 하고 말지. 어쨌든 이렇게 루스 테스트, 그 다음에 루트로커스, 그 다음에 타임 시뮬레이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근데 최종적인 것은 이 타임 리스폰스를 봐야 되죠. 뭐 예상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계산상으로 스펙을 만족했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만족하는지는 이 타임 리스폰스를 봐야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죠. PI 컨트롤 다음에 렉 컴펜세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도 서로 형제쯤 되는 거예요. 얘도 거의 같은 거다라는 얘기야. PI 컨트롤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분모분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기했지만 베타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레컴펜세이션은 뭐냐면 이 S 대신에 S 플러스 P2로 표시했는데 이건 이제 PI 컨트롤에 의한 LS 폴제로가 여기 하나 베타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있다면 베타는 여긴 어디가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과 사이에 있는데 요 원점에 있는 그 LS4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왜 안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LS의 폴이 원점에 있다면 이건 마이너스 오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거 관심 두지 말고 그냥 PI 제어기 대신에 이런 레그 컴펜세이터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P2는 요걸 만족해야 돼요. 요걸. 자, 이 G2로 1보다 이거 훨씬 작지는 않지.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P2는 G2보다도 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P2, G2는 원점에 거의 몰려 있는 거예요. 원점에.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자, 렉 컴펜세이터는 PI 제어와 정상상태 오차 같은 정상상태 오차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PI 컨트롤 같은 경우는 S분의 1 때문에 타입을 하나 올린다. 그래서 여기 있죠.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정상상태 오차를 줄이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렉 컴펜세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렉 컴펜세이터도 역시 정상상태 오차를 줄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최종값 정리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렉 컴펜세이터를 디자인하는 것도 디자인 파라미터가 P2, G2, K 3개가 되잖아요. 여기도 역시
예, P2G2를 고정시키고 단일 개인 K 변화에 대한 루트 코스를 보통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렉 컴펜세이터의 페이지를 보면 항상 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렉 컴펜세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예제인데 여기 이제 예, 이건 이제 렉 컴펜세이터는 아니고 리드 렉 컴펜세이터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 리드 렉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렉 컴펜세이터에다가 여기 아니 리드 컴펜세이터에다가 마치 PI에다가 PID로 확장한 것처럼 리드 렉에다가 리드 렉. 그러니까 리드 렉은 뭐와 같을까요? 그렇죠. PID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이 리드 컴펜세이터 파트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렉 컴펜세이터 파트가 된다. 근데 렉 컴펜세이터의 P2G2 매우 작죠.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기 쉽게 여기 P1, G1, P2, G2인데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거든. P, G, G, P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원점에 갈수록. 근데 P1은 G2보다 훨씬 커야 되고 G1보다 G2는 커야 되고 P2보다 커야 되고 얘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야 돼. G1과 P2는 이렇게 쭉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G2, P2는 어차피 0 근처에 올망졸망 모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 예제가 뭐 P2는 0.01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S 대신에 S 플러스 0.01을 쓴 거지. 네, 그 차이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별 의미 두지 말라고 했죠. 예. 예, 이게 요건 뭘까요? 0.05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그 P 게인과 I 게인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너무 작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항상 그렇게 뭐 PI 게인의 비율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드 컴펜세이터를 적용했을 때 루트 코스를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요건 특별히 왜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요건 이제 어떤 그 디자인 스펙을 만족하는 클로즈 루트 시스템 폴 3개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때의 개인이 얼마일지, 요때의 개인이 K가 얼마일까? 여기 답을 보면서 여기 나와 있지. 그러니까 K가 91일 때의 개인 세 개 위치를 표시를 해준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렉 컴펜세이터를 붙였을 때는 보세요. 얘나 모양이 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한 거야. 이렇게 쫙 확대했어요. 확대했더니 여기 이런 게 보인다는 거야. 참 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렉 컴펜세이터의 폴 0.01 여기 하나 있죠. 요게 이제 P2가 되는 거고, 요거. 그다음에 렉 컴펜세이터 0, 마이너스 0.05 여기 하나 있죠. 요거 S 이퀄 마이너스 2. S 이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상상을 해도 얘들 둘은 어떻게 될까요? 뭐 거의 이 대세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뭐 사실 루트로커스 그렇게 뭐 내용이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5장의 숙제는 여기 예제 요것만 하면 됩니다. 뭐 연수 문제에 뭐 호목은 없고 그다음에 리딩 어사이먼트는 이건 뭐 여러분들 숙제로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5회 7절에 히스토리컬 퍼스펙티브하고 리뷰 퀘션은 꼭 읽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해보라는 거고. 글쎄요. 여기 뭐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뭐 어떤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거든. 어떻게 이 자동 제어의 그 자동 제어라는 학문이 발전되어 왔는가 이걸 느낄 수가 있거든. 예, 특히 이제 제어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 히스토리컬 퍼스펙티브를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일찍 끝냈는데, 자, 요거 마무리하고, 예, 뭐 Q&A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요? 여기서